아버지는 복장과 육종과시고 공개해서 어머니는 다시 촬영합니다. 경주시 이경영 여사입니다. 아버지 육종과시는 여기 동쪽으로 50리 떨어진 곳에 옥천군 청성면이라는 동네가 있고 거기에 옥천육시 집성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육시는 모두 옥천육시입니다. 아버지는 그 동네에 태어났고 거기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산, 논, 밭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산에 금광이 묻혀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개발해서 금광업을 하시고 또 개성에서 인삼을 사다 가공해서 해외에 수출하는 인삼가공무역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26살 젊은 나이에 그 당시 충청도 지역에서 돈이 가장 많은 갑부가 되셨습니다. 이 집은 1600년도에 김정승이 지어서 그 다음에 송정승이 살다가 조선 말기에 민정승이 살았는데 민정승 후손이 1918년에 이 집을 팔려고 내놨을 때 아버지가 이 집을 사주었습니다. 이 집은 대지가 3000평, 건물이 13동에 99칸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앉아 계신 이곳은 안채입니다. 어머니 이경영 여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가정살림을 꾸려가던 곳이고 그 당시에는 남성 수입 금지구역, 여기는 여성만 들어서는 구간이었습니다. 안채 뒤에는 장독대가 있고 장독대 위 언덕 위에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건물은 사당입니다. 조상의 이름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앞에 보이는 이 건물은 사랑채라고 합니다. 아버지 옥동과씨가 그래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박정희 대통령이 초과해 왔을 때 임시로 진물을 보던 공간으로도 쓰였습니다. 연못대에 있는 건물 하나 보셨죠? 그 건물은 연당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집에 경사가 있거나 손님이 왔을 때 연회를 베풀던 연회 장소. 이 집을 지은 사람은 경복궁의 경회루를 지으려는 생각으로 그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또 처음 들어온 문 있죠. 그 문은 소설대문이라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저런 대문을 아무나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종사한품 이상 벼슬을 한 자에게 저런 대문을 소유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저 대문은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산채로 드나들 수 있도록 그런 높이와 폭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용되는 것, 이것이 본체입니다. 이 본체를 중심으로 저쪽 낮은 곳에는 아래채가 있고 저쪽 높은 곳에는 위채, 크게 세 공간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각 채마다 독립된 사용할 수 있도록 대문이 별도로 달려 있습니다. 1918년에 이 집을 사려했을 때는 지금 밟고 계신 그 뜰판, 기단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저쪽만은 이렇게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엌바닥에서 물이 나오고 집이 습하고 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사려한 후에 기와를 내리고 집을 올리고 저런 자연석에서 이렇게 다듬은들로 바꿨습니다. 2년 동안 보수를 하고 1920년에 그쪽 청성에서 난 아들과 딸을 데리고 온 것을 이사합니다. 이사와서 5년이 지난 1925년에 여기 첫 번째 방, 저기 어머니 방입니다. 저 방에서 우경서가 태어나십니다. 이럴 때 박수장님 이쪽 끝에 있는 것이 아버지 방입니다. 아버지 방이에요. 어머니 방 뒤 저쪽 끝으로 물방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방에서 1950년 출가하기 전까지 사시면서 초등학교는 이쪽 방향으로 1.5km 떨어진 곳에 죽향 초등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서울의 대화 여자고등고등학교 4년제에 입학을 합니다. 유경서는 꿈이 학교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아버지한테 대학에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육종과시는 아들은 대학을 보내도 딸은 대학을 보내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대화여고를 졸업하고 여기 내려와서 아버지 사업을 돕게 됩니다. 유경서는 위로 언니 오빠 저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사를 갔고요. 여기 와서 본인 태어나고 여동생 태어나고 사남매 중에 셋째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육종과시는 집안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일을 딸인 유경서 여사한테 맡기곤 했습니다. 아버지 거래처에 서식을 보내거나 그래서 장부를 정리하거나 이런 일들을 유경서가 하고 있었습니다. 1945년에 해방이 되면서 일본 사람들 물러가고 옥천역에도 한국인 교사가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때 유경서가 가사교사로 초빙이 되어갑니다. 그렇게 원하던 학교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꿈을 이뤘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뜨개질 제공, 수예, 서예, 도화, 반찬 만드는 것 이렇게 가정생활에 필요한 일을 가르치는 선생님을 하게 됐죠. 수업 시간에 한 학생이 영어책을 꺼내놓고 있다가 발각이 됐습니다. 한 말씀 하십니다. 얘야, 세상을 살다 보면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해가지고는 살기 어렵답니다. 하기 싫은 일이라도 참고 견디는 힘을 길러놓으면
살아가는데 보탬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한 말씀 해줬다고 합니다. 박수! 그게 중요한 말이야.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면서 여기 온 가족이 부산으로 피난을 갑니다. 그때 유경수 이정사촌 오빠가 박정희 소령을 모시고 있던 부관으로 있었습니다. 그 오빠의 소개로 박정희와 유경수가 피난지 부산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됩니다. 박수 박수! 처음 만나는 날큰 화를 벗는 뒷모습을 보고 유경수가 박정희한테 지금 쓰는 말로 첫눈에 뿅 갔다고 합니다. 박수 박수 박수! 영분이 된 후에 그게 궁금했던 기자가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왜 그때 군화를 벗는 뒷모습에 마음을 빼앗겼습니까? 영부인께서 답변을 하시죠. 사람은 앞모습은 속마음과 다르게 태어날 수 있지만 뒷모습은 그게 불가능하다. 군화를 벗는 뒷모습에서 믿음직함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마음을 깎아버리고 몇 번 더 만나다 보니까 이 남자라면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머니한테 나 이 남자하고 결혼하겠다고 그런 성당 요청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26살이 되도록 한 번도 부모의 뜻을 거역한 적이 없었답니다. 많은 중매장애들이 훌륭한 남자를 데려다 줬다고요. 이중이 부자였기 때문에 다 싫다고 했습니다. 나이는 26, 노처녀입니다. 어머니가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지요. 그래도 안 해요? 그래도 안 했다면 어머니도 아니죠. 아버지는 몰라도 어머니는 생각을 했어야죠. 아버지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생각을 하신 거죠? 어머니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됐네요. 반대를 했습니다. 박정희 회장이 부모가 맺어준 연가의 사이에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 사랑해서 한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은 박정희가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집을 나가서 이혼 상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 육종관 입장에서 보면 나이는 8살이나 많고 애가 낯달리는 호랩에다가 키는 자라다가 말하고 얼굴은 참아 가진 돈도 없고 더더군다나 전쟁 때인데 내 딸 국난태 실패했다가 전쟁 때 남자가 죽어버리면 내 딸이 바보리 실패인데 어떤 아버지가 그 결혼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반대를 했습니다. 유경수 여사는 결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할까요? 어머니는 찬성을 했고 아버지는 반대를 했습니다. 어찌하면 좋을까요? 사랑했으니까 하셔야죠. 보따리 사야지. 해야죠. 네. 자기 인생은 자기가 결정하는 거죠. 주도적으로 살라고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렇죠. 부모야 자식이니까 걱정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자기가 좋으면 해야죠. 했습니다. 처음 만난 지 4개월이 지난 1950년 12월 대구에 있는 계산정당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박수 박수! 박수 치고 반응하지 마세요. 이제 두 분이 결혼을 하셔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본인 태어나시잖아요. 사람마다 결혼이 좋은 사람도 있고 결혼 때문에 속어 있는 사람은 나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혹시 그러세요? 큰일 그 하시라고? 사람마다 다르죠.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니까 이익을 위해서 결혼했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면 후회를 하고 이혼하는 수도 생기고 그 앉아 계신 분들. 별거 아닌 거라고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까 좋다. 그 앉아 그 계신 살아보니까 영분이 되시잖아요.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반대했기 때문에 결혼식 안 가셨습니다. 어머니만 모시고 결혼식을 하는데 보통 성당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주례사를 신부가 가죠. 그 당시는 전쟁 때고 신랑이 육군 종령했었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주례사입니다. 신랑 유경수 군과 신부 박정희 양은 검은 머리가 이렇게 주례사입니다. 거기 모였던 하객들이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주례사를 하시는 분이 신랑 신부를 평소에 알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명단을 받아왔답니다. 유경수 남자네, 박정희 여자네 이름 때문에 신랑 신부를 뒤집어서 주례사는 실수를 저질렀다고 합니다. 그 실수 덕분에 그날 결혼식 분위기가 화기애애졌다고 오늘 전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식을 마치고 2년이 지난 1952년에 큰딸 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대구 삼덕동에서 태어납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공화국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본인이 판단해서 인생을 살아야 나이가 없습니다. 저를 따라다니면 독재가 되어버려요. 제가 독재입니까 지금? 자기 생각을 존중해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합니다. 박수를 취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대통령이 태어났습니다. 박수를 취해야 하나? 한 일의 결과가 나쁘니까 박수를 치지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시는데
사람은 사는 일이 자기가 뭔가 잘하려고 했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잘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게 인생이지 않습니까?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는 일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는데 결과가 잘 되는 일도 있고 이게 인생인데 전직 대통령도 뭔가 잘하려고 했지만 지혜가 부족했던 아니면 사람을 잘못 믿었던 결과가 지금은 나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국민의 세금을 개인적으로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잘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했고 못했고는 국민 각자의 개인의 평가의 사상이지 생각이지 남이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남이 저렇게 한다고 해서 팔을 갈라서 싸우거나 이래야 할 필요는 없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2년 지나 첫째 딸 박근영이 태어나고 4년 지난 58년 박정희 마운드 살 때 아들 박지만이가 태어납니다. 이경수 여사는 이며 일남을 이뤘습니다. 1963년 박정희 명여사 이경수 38 되던 해에 대통령과 영부인이 되십니다. 박수 박수 박수.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어머니 이경영 여사, 유경수, 육예수 이 세 여인들은 이 집에 발을 못 들여놓습니다. 아버지 국정과 씨가 내가 반대하는 결혼을 너희 세인들이 짜고 내가 하지 말라는 짓거리를 했으니까 이 집에 발도 들여지 말아라. 그래서 못 오시다가 영부인 된 후에 화해를 하고 이 집에 드나들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국정과 씨는 딸이 영부인 된 것을 보고 2년 뒤에 돌아가셨습니다. 1974년 8월 15일 광복절 공식장에서 원수왕의 소식을 마치고 이경수 여사가 쓰러지시죠. 서울대학병원으로 옮겨가셔서 치료를 받다가 겉치마가 들쳐졌는데 속치마를 기워 입었더라고 합니다. 영부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 있다고 하시죠. 저녁 7시쯤 운영을 하시는데